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카톨릭의 성찬주 와인. 자, 카톨릭권에서 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이죠. 먼저 가톨릭에서 성서에도 나와 있죠. 12제자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는 와인이고 그리고 내 살은 빵이다. 즉 다시 말해서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살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와인과 빵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고대부터 그리고 중세까지 이어지면서 와인을 얼마만큼, 즉 와인을 생산하는 경작지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가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부의 척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패권 다툼이 일어나게 됐었죠. 십자군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 다툼에서 와인이 빠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100년 전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도 와인이 대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카톨릭의 성찬주로 쓰이는 와인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가 되겠죠. 1516년도. 자, 루터는 먼저 종교개혁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요. 교회 카톨릭 수도사들이 면죄부를 판매한다. 즉 본인들의 어떤 교리를 책으로 엮어서 또는 설파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교리를 쫓아오게 되면은 본인이 지은 죄도 사해진다는 그런 일종의 잘못된 관습을 루터는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피터 대성당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 교황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평민,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착취하고 유린한 돈 가지고 대성당을 증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루터는 신앙이 아닌 현금이 믿음이라고 못을 받게 되면서 교회의 잘못된 폐단을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독일에서 루터 고향인 독일에서 이 면죄부 판매와 그리고 피터 대성당을 증축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이 제도에 한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나 96개 조항 중에서 86개 조항이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크라수스를 굉장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즉 유일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믿고 따름으로써 즉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즉 현금을 교회에 두둑히 내는 게 아닌 정말로 내 정신에서 오는 진실한 신앙이 구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루터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황은 신이 아닌 즉 교황의 신격화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또 다시 설파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과 고난을 통한 진실된 기도만이 구원만이 진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재물과 그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야욕에 물든 크라스 교황은 절대 교황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반박문을 내게 됩니다. 95개의 조의 반박문은 당시 활자 즉 당시의 활발한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네덜란드까지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의 폭발적 호응을 얻게 되면서 교황청의 권위 즉 절대 누구도 탐내지 못했던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도전장을 과감히 제출을 하게 되면서 교황청과 세력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는 살해 의혹을 받게 되죠.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교회에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는 회유를 먼저 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교회의 중책을 맡길 테니 41개의 조항의 삭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마저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직 영원한 믿음과 성경과 기도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제자라고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강경책을 사용하게 된 교회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파문 결정, 즉 수도사로서의 자격을 루터에게서 빼앗아 가게 됩니다.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는 심지어 보럼 회의를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보럼 회의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 그리고 독일의 군주, 그리고 프랑스의 왕, 그리고 이탈리아의 왕, 유럽 대부분의 수도사들을 총괄하는 그 책임이 있는 기독교의 수장들과, 그리고 각국 나라를 대표하는 공국의 공작들, 그리고 맹주,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회의의 결과는 결국 루터를 체포를 해서 사형을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보럼 회의에 참석을 했던 작센 공국, 즉 지금의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작센 공국, 독일 지역이죠. 작센 공국의 프레데릭 3세는 맞이 못해서 보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모으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은 정작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과 루터의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의견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센 공국의 프레데릭 3세는 비록 보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루터를 체포하는 거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동참을 했지만은 사실상 루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그리고 그 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루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끼는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보럼 회의에서 결정된 체포 명령을 받드는 척 하면서 루터를 비텐베르크에서 자기 수하들에게 복면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몰래 비텐베르크 다리 위에서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한테는 루터를 놓쳤다고 뛰어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치된 루터는 작센 공국의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독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성찬주의 고장, 작센이라고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루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작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때 와인은 신에 바치는 새로운 서약이라고 루터는 외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의 와인이라고 또 작센에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신에게 바치는, 유일신의 하나님께 바치는 유일한 술이 바로 요한의 와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건강과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작센 지역은 독일 중에서도 리슬링 품종을 필두로 해서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는 와인의 명산지 중에 한 곳이죠. 자, 독일의 QMP 지역, 크발리테츠바인 미트 프라디케, 즉 독일 최고 와인 등급인 QMP 지역 중 한 곳에 들어가는 이 작센 지방은 독일 화이트 와인 생산지 중 가장 최고급 와인 산지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엘베강 기슭의 모젤 수영, 다시 말하자면 경사진 언덕진 경사면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묘목의 대각선으로 지지대를 만드는 역할, 즉 이게 바로 모젤 수영인데요. 독일의 모자란 일조량을 모젤 수영을 사용을 해서 충분히 태양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종의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이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들을 만드는 품종은 먼저 밀러 투르가우가 있습니다. 자,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작스럽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된 품종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싸구려 와인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밀러 투르가우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독일의 리슬링 품종이 있습니다. 아이스바인을 비롯하여 가장 달콤한 영롱한 와인을 생산하는 리슬링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스 부르군더, 즉 피노그리 품종입니다. 이탈리아까지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산도가 높으면서 시트러스 계열의 풍미가 아주 강한 품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페트 부르군더, 자, 프랑스의 명품 레드와인을 만드는 부르고뉴의 토착 품종인 피노누아를 독일에서는 슈페트 부르군더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품종이 작센의 루터가 기거할 당시에 성찬주로 많이 쓰였던 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드 리슬링이라 해서 또 하나의 리슬링이 있는데요. 바로 리슬링과 그리고 중세 잠깐 재배를 했던 말링그르라고 하는 교배종이 있습니다. 리슬링과 말링그르 품종을 이용해서 만든 골드 리슬링도 지금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골드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성찬주에 사용이 되면서 진한 황금색과 그리고 적당한 산도는 현재 모든 사람들, 와인 애호가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환입니다. 자, 신에게 바치는 성찬주죠. 자, 와인인데요. 먼저 이 와인은 신에게 바치는 성찬주, 종교개혁의 창시자였던 마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황에 대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설파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요. 내용의 취지는 교황한테 기부하는, 즉 납세 제도에 대해서 신랄한 비평을 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기도가 아닌 물질적인 폭리를 취하면서 물질을 얼마만큼 바치냐에 따라서 면죄부를 준다는 그 교황의 신격화되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중에서 86개 조항을 반박하기에 이릅니다. 급기야 당시 교황은 루터를 보럼 회의에 회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루터를 파문시킴과 함께 살해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의 고향이었던 프랑크 작센 공국이라겠죠. 프랑크 왕국, 지금의 독일의 영주였던 프레데릭 3세는 기가 막힌 연기를 하게 됩니다. 루터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을 복면을 씌우게 한 다음에 루터를 비텐베르크 다리에서 몰래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아무도 모르게 작센에 숨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루터 도피 생활을 돕게 되면서 루터의 교리를 따르면서 루터의 후원자로서 나서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루터가 머물었던 작센 공국은 바로 루터에 의해서 신에게 바치는 성찬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가 되었는데요. 먼저 와인은 신에게 바치는 새로운 서약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의 와인, 즉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바치는 와인, 그리고 건강과 다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항상 미사 때 성찬주로서는 와인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일 QMP 지역, 즉 가장 높은 와인 등급인 크발리테츠바인 미트 프라디켓에 들어가는 한 곳이 바로 작센 지역의 와인이고요. 중세부터 내려오는 포도 품종으로는 그 유명한 리슬링 품종을 필두로 밀러 트루가우, 그리고 피노그리, 즉 바이스 부르군더입니다. 피노그리, 그리고 슈페트 부르군더,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품종, 이 네 가지 품종을 필두로 해서 성찬주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골드 리슬링이라고 해서 리슬링과 그리고 중세 품종인 말링그르 품종을 같이 블렌딩해서 만든 골드 리슬링 품종까지 해서 성찬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골드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진한 황금색을 띠면서 적당한 산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중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